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6주차까지 왔어요. 그죠?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경력개발 방법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은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왜 중요한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좀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진단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단이 될 거니까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제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좀 나오겠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걸까? 라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고 나서,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속에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경력 관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 정보를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돼, 시간이라는 건 한번 흘러가면 잡을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그 전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런데 주제가 뭐예요? 점심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연 좌석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공연에 가려고 좌석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아있는 좌석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뭐 앞자리는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그죠? 한 중간 이후부터 자리가 빈 곳이 이렇게 뜨문뜨문뜨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죠? 굉장히 다른 것 같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표. 그죠? 우리가 시간표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을 듣나 봐요. 그렇게 듣는 과정 속에서 점심시간은 칼같이 지키겠다라는 강한 원칙으로 시간표를 구성을 했고, 또 하나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연들, 내가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가려고 예약하려고 들어와 봤더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어떤 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공통점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시간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짜여져 나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봤던 기본적으로 짜여져 나오는 어떤 전공 과목에 대한 부분들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표를 구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공연 예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그죠? 옛날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친구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돌 공연 같은 경우에는 표를 예매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 친구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다 부탁을 한 거예요. 딱 한 자리만. 그게 어디든 좋아. 딱 한 자리만 부탁해 해서 그 시간을 정해줘서 이렇게 티켓이 오픈되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실패를 했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공연을 예매하는 데 있어서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 관리 중요해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은 타이밍 중요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에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내용들을 보면 나에 대해서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모으고 모아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해야 할 게 뭐지? 라는 부분들 정리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문제가 뭐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그 시간, 2년 혹은 3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뭔가라고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시간이라는 건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간까지의 사이, 그걸 우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시각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2시라고 말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시각이래요. 예를 들어서 2시에서 3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라는 건 그 사이, 그 1시간. 그죠? 걔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의미를 아마 시간 관리는 담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자원이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하루를 15시간처럼 쓰는 사람도 있지요.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특히 다른 날보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한 1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 자고 눈 떠서 활동한 시간 얼마 안 됐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주어진 똑같은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0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시험에 떨어진 재수생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한 달의 소중함, 미숙아. 그죠? 미숙아를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넣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봐라. 그죠? 1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어제 자녀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죠? 어제 자녀가 죽은 부모에게 물어보라.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절하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2등한 마라톤 선수, 그죠? 육상 선수한테 한번 물어봐봐라.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2등한 100m 달리기 선수에게 한번 물어봐봐라. 그죠?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찰나의 시간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이든 주변 사람에게든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시간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라고 보면, 시간 관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된 절차를 수행하는데 주어진 시간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환경과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게 시간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 관리는 단순하게 지금 내가 바쁘게 살고 있고 뭔가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게 시간 관리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나름대로 우리한테 주어진 똑같은 자원인 그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상황에 맞춰서 그것들을 좀 컨트롤하는 것, 그걸 시간 관리다라고 이야기하더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약속도 되게 많고 정말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활동을 해. 나는 시간 관리 되게 잘하나 봐. 가 아니라 시간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원이,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요. 그 흘러간 시간들이 모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가져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여름방학이 끝나져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2학기가 이만큼 지나져 있고, 뭐 이런 상황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시간 관리가 잘 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뭔가를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모으면 굉장히 큰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차 타는 시간만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그 30분의 시간을 매일 모은다면 하루에 30분은 정말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그게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30분들은 모이면 틀림없이 뭔가 하나쯤은, 아주 작은 거라도 뭔가 하나쯤은 이뤄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1시간만, 정말 긴 시간 아니고요, 하루에 1시간만 꾸준히 뭔가에 투자를 한다면, 그렇다면 1년이 지난 후에 혹은 졸업을 할 무렵에 나는 어떤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 제 나이쯤 됐던 것 같아요. 내가 10년 전쯤에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씩만 외웠어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영어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하루에 단어 하나씩만 외웠어도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모였으면 나는 지금 웬만한 어떤 단어들은 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루에 하나면 1년이면 단어 365개고요. 10년이면 3,000개가 넘는 단어들을 알고 있고 3,000개가 넘는 단어를 알고 있다라는 건 기본 회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래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또한 실감하지 못했었죠. 근데 요즘에 제가 슬슬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1시간까지 아니라 하루에 정말 10분만 뭔가 하나에 투자를 한다면 1년, 10년이 지난 후에 틀림없이 그거 내가 했던 그것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간 관리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 관리를 한다라는 건 내가 끌고 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있어서 각자가 좀 다를 거예요. 시간 관리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고 그게 왜 중요한지 어려운 이유도 각자가 좀 다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슷은 해요. 그죠?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왜 집에서 내가 이렇게 수업 듣다 보면 처음에는 똑바로 앉아서 듣다가 어때요? 나중엔 슬쩍 좀 기대해 볼까? 수업을 듣는 거니까 약간 내가 자세가 좀 흐트러져도 되지 않을까?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늘어지고 싶고 잠깐 쉬고 싶고, 그죠? 뭔가 잠깐 쉬었다가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들어요.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 하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지금 시간을 알차게 쓰기 때문에 좋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게 된다면 그것들이 앞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요.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관리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중요한가 봐 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과를 다르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좀 더 나아진 모습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관리라는 건 단순하게 지금 당장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내가 조직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여학생 여러분들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진단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환 보시면서 같이 하나하나 진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관리는 총 6범주의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읽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는요. 진짜 그렇다 4점, 약간 그런 편이야 3점, 그렇지 않은 편이야 2점, 아닌 것 같아 1점 해서 총 4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숫자들을 더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합계 점수를 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시죠? 모든 진단들이 다 정답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잘 읽어본 다음에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보고 그 문항에 대해서 진짜 그러면 4점, 아니면 1점. 그런 편이면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면 2점 해서 4, 3, 2, 1 중에서 한 가지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같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범주예요. 첫 번째 범주는 태도에 대한 범주입니다. 제가 1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바로바로 지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죠? 자, 중요한 건 믿는다예요. 믿는다. 나 지금 그러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정말 그러면 4점, 아니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 그죠? 필요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건 난 별로 즐겁지 않아. 진짜 그러면 4점, 아니면 1점, 그런 편이면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면 2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3번이요. 나는 높은 자기 절제와 의지력이 있다. 있으면 4점, 전혀 없으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4번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언제나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데 시간 많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4점, 항상 시간은 늘 없어 생각하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5번이요. 나는 내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냥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내 삶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4점, 그렇지 않으면 1점, 중간 3점, 2점도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범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범주예요. 번호로는 6번입니다. 나는 매년 연간 꼭 해야 할 일의 목표를 찾는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올해 내가 어떤 일 할 수 있지?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 놓으면 4점. 그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연말연시는요, 놀기에 참 좋아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7번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처리해야 할 사소한 일이나 과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나름 우선순위를 정한다. 라고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래 라고 하면 최소한 한 10번 중에 8번 이상은 그런 것 같아. 4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나는 몇 주 안에 처리해야 할 사소한 일이나 과제를 기록하고 있으면 4점, 그렇지 않으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8번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장기 목표를 검토한다.
꼭 뭐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내 장기적인 목표, 뭐 예를 들자면 나 10년 후에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뭐 나는 앞으로 뭐 이렇게 뭐 60살이 넘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쓱 보고, 그래, 뭐 잘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말씀이세요? 장기 목표가 아직은 안 세웠어요. 사실은 우리 세워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4점에서 1점까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9번 갑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사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업들이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4점. 그죠? 아유, 무슨 생각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죠 뭐 라고 생각하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10번, 나는 글로 쓴 개인적 장기 목표 목록이 있다. 있으면 4점. 그죠? 대충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은 거 있는데요. 그럼 3점, 없으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목표 범주도 체크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범주로 넘어가도 되겠죠? 학생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범주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범주예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범주입니다. 11번, 나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급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으면, 그러니까 항상 뭔가 급한 일이 생겨도 어느 정도 내가 예측했었고 예상했었던 일이야. 그냥 그래, 뭐 요런 시기에는 요런 일들이 생기지 라고 생각이 되면 4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난 맨날 생겨 하면 1점인 거죠. 1점입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나는 다양한 일과 활동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나름대로 어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좀 정하고 하는 편이면 4점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1점, 그냥 닥치는 대로 한다 하면 1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요. 나는 빨리 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한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좀 쉬운 거, 이런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면 4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각자가 생각하셔서 4, 3, 2, 1 체크하셨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14번, 일 처리의 우선순위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없으면 4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우선순위가 바뀌어. 이러면 1점인 거죠. 그죠? 자, 체크하시는 겁니다. 15번. 나는 내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잘못된 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내가 과제를 했어요. 혹은 내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내가 잘 찾아내는 편이면 4점. 그죠? 그렇지 않으면 1점. 저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럼 사실 1점이겠지요?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주, 네 번째 범주예요. 시간 사용 습관을 분석하는 범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번, 나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내가 실제로 과제 수행 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름 한번 끄적끄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더라도 끄적끄적 해보고 내가 지금 시간 잘 쓰고 있는 건가? 나름대로 어쨌든 내가 대학 신입생 시절을 잘 보내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편이면 4점. 그죠?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나름 살고 있어야 하면 1점인 거죠,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죠? 자, 17번 갑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수행하고 있거나 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한 번씩 확인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찾고 어떻게 하면 과제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죠? 고민하는 편이면 4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쭉쭉쭉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저 지금 너무 급해요. 못 쫓아가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18번, 나는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처리한다. 그죠?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4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막 정신없이 한다라고 하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19번 반복적으로 급하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이미 예상하는 편이다.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때쯤 요러한 일들이 생기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는 편이면 4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20번이요. 나는 내 일하는 방식이 하루하루 나한테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한다. 나름대로 내가 일하는 방식들 혹은 내가 과제를 하는 방식들, 내가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방식들, 그게 뭐 개인적인 거든 꼭 해야 하는 일이든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연구하는 게 뭐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범주까지 했습니다. 다음 범주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계획 범주입니다. 21번 나는 매일 해야 할 일을 적는다. 그죠? 내가 할 일들 이렇게 쭉 어딘가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있나 아니면 휴대폰에 뭐 입력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적는다. 적으면 4점, 그렇지 않으면 1점 체크합니다. 22번 나는 매주 구체적인 목표와 내가 해야 할 과제 활동, 우선순위를 포함한 주간계획표를 작성한다. 아주 그럴싸한 주간계획표가 아니더라도 내 나름대로 뭐 휴대폰 어디든 아무튼 해야 할 일들 뭐가 있지?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4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23번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획과 우선순위 업무 활동을 좀 조정한다.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요거 요때까지 해야 되고 요거 먼저 해야 되고 이랬는데 뭐 상황이 바뀌거나 그죠? 내가 잘하지 못했거나 뭐 이런 상황도 생겨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면 4점. 그냥 역시나 또 주어진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1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24번 나는 해야 할 일이나 과제를 조직적으로 하는 편이다. 나름 해야 할 일이나 내가 해야 하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그죠? 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계획도 세우고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 4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 1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나는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을 감안하여 일일 계획을 좀 여유 있게 세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 사실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를 꽉 차게 세워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 때문에 얘네 다 못했어. 오늘은 끝났네.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여유 시간을 좀 두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편이면 4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범주까지 우리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범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처리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시간 안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미루어두었거나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26번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과제나 일도 미루지 않고 하려고 노력한다. 아시죠? 미루지 않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4점. 최대한 미뤄서 그죠? 어쩔 수 없는 순간까지 오면 그때서야 시작한다 라고 하면 1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나는 마감 시간이 임박하다는 압력을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26번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루면 내가 그죠? 기한 안에 과제 못 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시작하면 4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체크하시는 겁니다. 28번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때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하기 싫은데 하지 말까? 나중에 할까? 1시간만 조금 놀다 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하면 4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기분에 좀 좌우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면 4점인 거예요. 29번 나는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실제 그런 일이 거의 없다.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거나 생각할 때 실수해서 다시 하지 않으려고 미리 처음부터 나름대로 좀 고민해서 하는 편이면 4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미루지 않고 하고자 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시작하면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루지 않고 그래도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노력하면 4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힘드시니까 그죠? 체크하시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